원하지 않는 관심, 사랑일까요? 여성 영무원 살인사건, 대낮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스토킹은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연인 사이의 일 혹은 유명 연예인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문제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스토킹 방지법과 스토킹 처벌법을 시행하여 스토킹 범죄를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법률적 정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7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상대방을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 말,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다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스토킹의 특성상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이런 스토킹을 범죄로 보고 제대로 처벌하기 위하여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고요. 또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되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는데요. 법률 개정을 통해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과거보다 더 넓게 규정하고 또 스토킹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 유형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사진이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고소 취소 내지 합의를 종용당하여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스토킹 처벌법은 개정을 통해서 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원이 행위자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잠정 조치의 내용 중 하나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이하로 제재하던 과거와 달리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상 속 스토킹 사례를 통해 스토킹 처벌법과 방지법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대학생입니다. 어느 날부터 제 SNS 메신저로 모르는 사람의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 표시로 생각했죠.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제게 요즘 연애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보니 메신저로 연락했던 사람이 제 사진으로 도배된 SNS 계정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서 제 연인인 척하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거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또 유포하고 사칭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는 전형적인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가 이 사례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제자리에 누군가 커피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우리 회사 과장님이었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까 두려워 정중히 커피는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뒤부터 커피가 아닌 더 비싼 선물들이 책상 위에 놓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고민을 상담하면 그래도 좋지 않냐는 대답만 돌아오네요.
전 싫은데 말이죠.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우선 스토킹 행위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인데요. 이 사례의 경우 살해자가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선물 공세를 이어가는데요. 이 또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당하고 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고 조치가 우선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스토킹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상담, 일상복귀 지원,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 피해자들이 스토킹 범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의 전조이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나의 의사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지속적인 괴롭힘, 그리고 이로 인해 내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상담의 창구가 언제든 열려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